KBS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20년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네. 그 2020년도에 기아 레이차를 타고 가던 4인 가족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네. 천천히가 왜? 브레이크 안 되면 어떡해? 어디 부딪혀 그냥 여기에.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게 네. 운전하시는 분이 53세 남성인데 네. 운전 경력도 풍부하신 분이고 그렇죠. 근데 급발진이 진행되니까 운전자가 당황을 해요. 주변의 차를 다 추월하면서 너무 빨리 달리니까 옆에서 부인이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오른쪽에다 갖다 박아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의 문제예요. 일렉트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네. 우리말로 전자제어 장치,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입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엔진에다가 카브레터 방식이라고 해서 카브레터 케이블이 가속 페달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일 때는 아예 급발진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자제어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동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일부 그게 확인이 됐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제조한 가솔린 차량에서 많이 발생한다. 근데 그건 아니죠. 급발진 사고라고 되는 사고의 전체의 90%가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입니다. 조건이. 나머지 한 10% 전자제어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 국산차나 수입차나 그건 구분 상관없이 없습니다. 구분 네, 없이 구분 없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건 있어요. 모터에 감속기 있어서 밖에 전달하는 게 전기차거든요. 역시 이상이 생기면은 급발진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가 급발진 생긴 사례가 국내에서 여러 건 있어요. 보통 급발진하면 2, 3초 내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출발할 때 윙 하고 네네. 굉음이 생기고 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거든요. 일반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 다 나오잖아요. 이 경우는 천운이에요. 주변에 교통량도 적당했었고 세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는 것은 천운인데 네. 대부분 이렇게 없어요. 개인적인 사례인데 고속도로 주행 중에 시동이 갑자기 꺼져요. 네네. 제가 직접 6번이나 경험을 예, 했어요. 예. 근데 차량 검사소 가면 문제가 없대요. 문제 없죠. 이거는 급발진하고 연관이 된 겁니까 이것도? 급발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전자제어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레몬법 적용하면 완전히 교환으로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7년째 레몬법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레몬법을 미국 거 흉내만 내다 보니까 5년 동안에 실제로 교체해준 게 3건뿐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결국 재판을 가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하고 싸울 때 네. 사실 약자예요 운전자들이. 내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게 확실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거를 입증해라. 중요한 것이 급발진 사고 이후에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이상은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네. 또 재현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흔적이 남질 않죠. 그러니까 원인 불명 또는 이상 없음 나오면은 결국 소비자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밟았네요. 덜 밟았네요. 대한민국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예요. 미국은 반대예요. 네. 재판 과정에서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밝혀야 되고 NHTSA 같은 도로교통 안전국이 움직여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소비자 배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CCTV 많고 이제 영상 블랙박스가 많다 보니까 네. 증거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억울한 게 좀 덜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네.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 근본적인 구조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전자 제어 장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자기네 실수를 인정한 적은 없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1심 한 번 이긴 지역이 있었고요. 최근에 2심까지 이겨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게 계류 한 건 중인데 한 건이죠.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오늘- BMW 사건이죠. 그렇죠. 그 화단으로 점프하면서 탑승자 부부가 다 사망한 사고였었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달려요. 갓길 네. 쪽으로 맞아요, 해서 맞아요. 중간에 비상등을 켜요. 맞아요. 비상등을 켜는 것 자체는 운전자가 주의하라고 적극적인 운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나오고 브레이크 등 켜지는 부분도 나오고 근데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네. 급발진 사례로 미국 법원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급발진은 전자제어 이상이 아니라 예. 설계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설계상의 그렇죠. 결함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럼 미국에서도 ECU의 문제로 급발진이 됐다고 인정받은 사례는 없는 겁니다. 100%는 없어요.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 중에서 확실하게 입증을 안 하게 되면은 판사가 종용을 해요. 합의를 해서 보상받게. 그래서 중간에 드롭을 시키는 거죠.
거죠. 문제는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탑승자나 운전자한테 인정할 만한 보상을 해주느냐의 시스템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아예 그거 자체가 없고 미국은 인정을 안 하지만은 중간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이 일어나기 전에 차량에서 느껴질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차가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이상에 대한 것들이 전조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이 급발진이 발생했다. 어떤 대응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차를 빨리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 미국에서도 급발진이 생겼을 때 3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브레이크는 한 번에 확 밟을 것, 변속기 레버는 중립에다 놓으면서 시동을 끌 것, 이 3가지를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급발진 사고 중에서 사망률이 많은 이유는 당장 앞에 있는 장애물을 습관적으로 피합니다. 요거 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거요. 다 죽습니다. 왜냐? 다 수직 구조물이에요. 가로서 가로등 전봇대. 수직 구조물에 절대는 차와 부닥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에어백도 안 터지지만은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급증을 해요. 그러면 아닌 데를 박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제일 좋은 게 트렁크룸 엔진룸이에요. 차입니다. 차의 트렁크나 일자로 서 있는 차들 있죠. 네. 범퍼 높이가 비슷한 거를 박아서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완충 역할이거든요. 조치를 뭐 변속기 레버 중립 이거는 사실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중요한 부분들은 빨리 세워라. 무조건 부닥쳐서라도 세워라.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뭐 보험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네. 자동차의 소비자인데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식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급발진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힘껏 밟으세요.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세요. 주차 상태일 경우 운전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여러 단계에 걸쳐 올려주세요. 한 번에 당길 경우 자동차가 급 회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키를 ACC에 놓거나 시동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반시동 상태로 전환하세요. 이때 완전히 시동을 끌 경우 운전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가드레일이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세요. 이때 차량의 측면으로 마찰시켜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행동 요령을 파악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세요.